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주택 시장도 지금 반등을 넘어서서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NAHB 그 웰스 파고 하우징 마켓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전미택 연합 이런 데하고 그 웰스 파고가 같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가 이제 중간에 보이시잖아요. 이 그래프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그 빌더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데, 그들의 이제 자신감, 이제 컨피던스가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이 뭐 올라갈 거다, 아니면 좀 하락할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빌더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집을 지었을 때 팔릴까 안 팔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주소가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30일, 쉽게 말해서 50이 넘으면 이제 자신감이 이제 충만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할 거다, 6개월 이내로 상승할 거다, 이런 기조가 6개월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31을 기록해서 야 완전히 부동산 침체가 올 거다 했는데, 미국 부동산도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연속해서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50이 결국 넘었어요. 2023년 5월달 마지막 조사가 결국 50을 넘음으로써 미국 빌더들이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부동산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런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입장이었었는데, 실제로 수치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캐나다도 2월, 3월, 4월까지 확실한 반등을 이뤄냈잖아요. 빌더들의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또 미국 실업자 수당도 부정수급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어요. 오늘 주식시장이 또 날아가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2만여 건이 뚝 떨어짐으로써 그동안 허수로 그 실업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실업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아직도 뜨거운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연은 총재는 6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하지 않을 것 같아. 원래는 6월 달쯤에는 중단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했는데, 또 한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뜨고 생각보다 물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돼야 될 걸, 한두 번 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양쪽에서 싸웠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업수당 청구도 지금 굉장히 적어졌고, 생각보다 경기는 뜨겁고, 하우징 마켓도 뜨겁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끝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프라이스도 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도 문제고, 가스 앤 오일도 문제고, 하우징 마켓도 문제고,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이 캐나다, 미국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올려서 어쨌든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꾀하겠죠. 근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 생각보다 나중에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임대 수요 부족, 캐나다 뉴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다뤘죠. 자, 임대료 인상 부채줄. 자,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공실이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면 사실은 세입자가 있다가 나가도 뭐 여러 가지 뭐 고쳐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달씩 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2%가 잡히는 거면 사실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실은 거의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여전히 비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나중에 경집처럼 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수요층들, 그리고 이민자들은 사실상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또 택해야 되는 분들, 또 밀려오는 또 이민자들, 여러 가지 수요가 겹쳐서 여전히 아파트 공실은 2% 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아까 미국 설명해 드렸잖아요. 캐나다 부동산 시장도
다시 불붙었다.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캐나다 노동시장도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이 든 게 제가 계속 다른 연봉들은 다 월급 샐러리 다 오르는데 시급 다 올랐는데 왜 널스들만 안 오르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저도 올랐습니다. 오르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러면 정말 이 물가가 원래 이 물가의 끝판왕은 임금이라 그랬는데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야,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기가 또 쉽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월급이 또 오른 사람들이 지금 떨어진 집값을 또 들어간다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 다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좀 정말 더 뜨거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 말 믿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네, 중국은 요번에 불에 타 죽을 것 미국에 대한 얘기죠.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에 모여서 함께 세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요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중심으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중국이 화가 나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모아서 세력 과시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 수호에 선봉에 있다.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 중앙아시아 4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 5개 나라는요. 옛날 구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서 불안을 느꼈겠죠. 거기다가 이번에 철도와 가스관 확장, 그리고 가스 앤 오일 이런 파이프라인이 전 나라에 있거든요. 제가 지도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서 가스나 오일이 생산이 되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돼 있거나 지금 건설 중이거나 예정이 돼 있거나 근데 완전히 연결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미국 CIA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다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내전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났든지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트럼프 때는 이게 확실하게 작업이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바이든 때는 좀 느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 아마 끝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가스는 오일에 지금 인구가 워낙 많다고 지금 이제 전 세계 1등을 그 인도한테 뺏겼다고는 하지만 근데 여전히 지금 세계 2위 강국이잖아요. 인구 강국 지금 세계 어떤 공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가스 앤 오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나라들이 협력을 하고 싶은지 혹은 속마음 어떤지만 미국이 작업을 쳐놔서 이게 멈춰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확장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결되고 확장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도 중국의 영향력이나 중국의 힘이 지금 더 커지는 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이 이걸 놔둘까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경제 뉴스랑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놀라서 좀 뽑아온 뉴스 며칠 지난 뉴스인데 아르헨티나가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무려 97%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나라는 가면은 일단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도 97%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년만 넣어놔도 돈이 2배로 부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100% 넘으니까 어쨌든 손해를 보긴 보지만 상상하기 힘들죠. 그죠? 아마 은행 금리는 일반 금리가 97%면 은행 금리는 100%가 넘을 그죠? 모기지도 100% 넘는 거 아닌가요? 좀 어떻게 살까 싶긴 한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집값은 미친 거 아니야 막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달러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 페소죠. 아르헨티나 페소 자체가 미친 듯이 널뛰어도 집값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저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집값은 이제 미국 달러에 이제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로 환산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런 나라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 건가. 그래서 보면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남미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분들이 내 걸 왜 보지? 한국 분들이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보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캐나다로 이민을 또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 캐나다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네, 이거 마지막 뉴스인데요. 세상에 저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밤새 차를 주차해놨는데 누가 칼로 옆을 다 긁어놓은 거예요.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세상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는데 세상에 포코에 있는 딜러샵이 두 곳에서 칼로 이렇게 중년 여성인데 차를 400대를 이렇게 긁어놨대요. 세상에. 여기 보면 막 긁은 자국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액만 지금 50만 불, 그 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이 정상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정신병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호르몬이 폭발하든지 그 우울증이 폭발하든지 그래서 자동차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도 또 일어난다고 하네요. 세상에 놀라워요.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